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장르는 바로 고어 영화 그리고 스플래터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명칭까지 다를까요? 오늘은 스플래터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플래터 영화의 첫 시작은 허셀 고든 루이스 감독의 1963년작 피의 축제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고어 영화의 시초라고 했던 영화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고어 영화 그리고 스플래터 영화는 하나의 영화에서 탄생한 일종의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들입니다. 허셀 고든 루이스 감독은 피의 축제의 성공을 시작으로 이후로도 2000 Maniacs, 컬러미 블러드레드를 감독했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스플래터 영화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 그리고 영국의 정치가 그레이엄 브라이트에 의하면 자신들이 직접 이런 영화들에 대한 검열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다만 이때까지는 스플래터라는 단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스플래터라는 단어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의 원작이자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1978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새벽에서 제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로메로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소개할 때 이 단어를 말했죠. 이후 작가 존 맥카티가 1981년에 쓴 책 스플래터 영화들에 의해서 스플래터 영화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고어와 스플래터는 상당히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고전 호러 영화들이 미지의 것, 초자연적인 것 혹은 어둠과도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를 다뤘다면 고어와 스플래터는 기본적으로 신체 훼손 혹은 절단에서 오는 공포와 혐오를 특수효과를 이용해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연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고어의 경우 점점 더 사실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스플래터는 일부러 과장시켜서 역설적인 웃음을 유발합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고어가 하나의 다큐멘터리라면 스플래터는 루니툰즈, 파워퍼프걸 같은 카툰 네트워크식의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대놓고 슬랩스틱 요소를 넣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 스플래터 영화는 80년대 호러 영화의 전성기가 시작되며 슬래셔 영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샘 스파 시리즈로 유명한 샘 레이미의 데뷔작 1981년작 이블 데드 1편입니다. 저예산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고 샘 레이미가 감독한 다른 후속작들에 비하면 가장 진지하고 또 으스스한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것도 한몫하겠네요. 스튜어트 고든 감독, 브라이언 유즈나의 명콤비가 탄생시킨 1985년작 좀비오를 두 번째 영화로 들 수 있겠네요.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의 사건이 점점 커지며 전개되는 이 영화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시체스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지금은 반지의 제왕 킹콩으로 전세계적 명성을 얻은 감독 피터 잭슨의 데드 얼라이브는 사실상 이 장르의 끝판왕이자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지하면서 코믹한 장면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 이 영화는 호러 영화 매니아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올립니다. 저도 만약 스플래터 영화를 한 편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네요. 이 영화들은 국내 호러 영화 커뮤니티에서 3대 스플래터 영화라는 명칭으로 항상 추천을 받던 영화들이었어요. 물론 피터 잭슨 감독의 데뷔작 공우인간의 최후 역시 상당히 훌륭한 스플래터 호러에 속합니다. 어딘가 엉성한 배우들의 연기에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는 고어씬 그리고 미국의 영웅주의를 신랄하게 비꼬는 장면 등은 이 영화가 가지는 고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작품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까다롭기로 세계에서도 유명한 칸 영화제에 초청된 것만 봐도 보통 영화는 아니죠. 물론 찾아보면 이 영화 말고도 의외로 스플래터 영화는 많습니다. 제가 채널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올라프 이텐바흐 감독의 영화 중에서 프레모토스는 독일판 데드 얼라이브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영화는 취향에 안 맞으면 중간에 꺼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배우들의 발연기와 허접한 사운드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잊게 만들 정도의 고어씬은 단연 압권이죠.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칼이나 총, 도끼, 전기톱은 기본이고 심지어 이것까지 등장해서 좀비를 박살내는 영화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 영화가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이러한 스플래터 무비의 특징은 아주 의외로 일본 영화들에서 자주 보여집니다. 일본 B급 영화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장면은 아마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62년작 츠바키 산주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영화가 진지한 시대극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서양 스플래터 영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경향은 이구치 노보루 감독의 2008년작 머신걸이란 영화에서 특히 잘 보여줍니다. 이블데드와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의 요소를 따오고 일본식 특수 촬영 전대물에 쿵푸 복수극까지 혼합된 이 영화는 일본 B급 영화의 테이스트가 진하게 담겨져 있어요. 단순 만화 같은 캐릭터들과 상상력이라는 표현으로는 이 영화가 가진 그 엉뚱함과 매력을 전부 설명하긴 어렵겠네요. 미카모토 레이의 만화 피투성이 전기톱 스케반을 원작으로 한 영화 배틀걸 피투성이 전기톱 소녀는 꽤나 유쾌하면서도 골 때리는 장면이 거침없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원작도 상당히 제정신이 아닌데 이걸 실사 영화로 만든 야마구치 히로키 감독이 한편으로는 조금 대단하게도 보이네요. 그 외에 니시무라 요시히로 감독의 영화 헬 드라이버, 토모마츠 나오유키 감독과 함께 감독한 뱀파이어 소녀 대 소녀 프랑켄 등등 일본 B급 영화에서 이런 스플래터 요소가 한가득 담긴 영화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네요. 여태껏 영화 장르의 갈림길 속에서 헤매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